보겠습니다. 오늘은 7급 2라고 되어 있는데 준 7급 정도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7급도 아니고 7급 2는 무엇인가?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준 그 급수를 말합니다. 보통은 특급도 준 특급이 있고 하듯이 이 특급이 그 준 등급이 있는 급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급하고 1급은 또 없고 나머지 급수는 8급도 없습니다. 7급부터 3급까지가 이제 준 등급이 있고 또 특급에도 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7급 한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 쓸게요. 150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8급은 50자였죠. 아닙니다. 자, 100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7급 2 준특급이 그 절반인 50자. 그냥 일반 정특급이 전특급인지 모르겠습니다. 50자. 이렇게 해서 합쳐서 100자를 그 기본 배정 한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급과 7급 2는 서로 다른 급수입니다. 반드시 지원 급수를 확인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 등급으로 나누는 거는 특급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좀 더 헷갈리기만 하고 저는 이런 뭐 준 등급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을 하고 있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6회가 되고요. 한자 능력 검정 시험 2019년 8월 24일에 그렇죠? 시험이 있었고 이 자료는 한국어문회 주관한 한국어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그 8급 같은 경우는 총 50문항이었는데 여긴 60문항으로 10문항이 늘어났고 시험 시간은 똑같이 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풀어야 되는 것 같고 마지막 두 문제 같은 경우는 8급하고 똑같이 획순을 묻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줄 친 한자어에 음을 쓰세요 라고 1번부터 22번까지 되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 환경은 사실은 8급도 그랬지만 이 급수가 좀 낮은 급수일수록 등급일수록 이렇게 할까요? 그 예문에 한자를 섞어가지고 단어에 음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금을.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한자를 모르더라도 도금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가장 올바로 공부를 하려면 모두 알아야겠죠. 그리고 더 욕심을 낸다면 여기 나머지 그 단어 중에 한자어가 어느 것이 있고 본인이 과연 쓸 수 있을까까지 연습을 한다면 조금 더 완벽한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자연환경은 후세에게 물려줄 후세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불안하다 이렇게 불안. 그녀는 어린 아들을 외국에 혼자 보내는 것이 불안합니다. 돼 있죠? 3번 어머니는 요즘 주부 무엇인가요? 대학이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대학에 다니십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쪽 아래쪽 부분은 펜 인식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 4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집 딸은 둘도 없는 효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효녀 쓰겠습니다. 귀찮아도 연습을 해야죠. 효녀라고 평판이 나 있습니다. 우리 모교는 야구 무엇인가요? 명문이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버스 요금이 인상되자 시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자는 지금은 괜찮은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렇죠? 저자 시자라고 합니다. 시장을 나타내죠. 문전성시 이런 거 할 때 나오는데 시장할 때도 쓰고요. 여기 보면
슬갑 불자라는 글자가 네,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이거는 획수가 하나 적어요. 왜냐면 이렇게 바로 이게 아니라 바로 내리기 때문이죠. 예.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도 이건 불자입니다. 불자. 슬갑, 갑옷을 나타내는데 네. 그러니까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한자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폐렴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 네, 일종인데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죠. 그 허파 폐자가 이 저자 시자가 아니라 이 슬갑 불자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통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 저자 시자니까 시민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지우지 않고 의료봉사 무엇인가요? 활동이죠. 여기 쓰겠습니다. 갑자기 무엇이 나가자 아버지는 촛불을 밝히셨습니다. 네. 번개 전자의 기운 기자죠. 전기 됐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 몹시 어려워하였습니다. 왜 어려워했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집은 이건 말로 하겠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동서남북 4개의 방위를 말하죠. 그 다음 볼까요? 우리는 네, 몇 월에? 네, 2월이죠. 2월. 네, 2월 쓰겠습니다. 이 월을 보통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월이 몇 개 있죠. 우리말에. 네, 그렇죠? 이 숫자 6, 그 다음에 열, 십자. 6월, 10월, 6월, 10월. 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달월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12번 잠시 생각할 시간. 네, 얘를 좀 주십시오. 네, 잠시도 사실 한자인데 급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정 한자에 여기는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돌아가 무엇을 짓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농사죠. 사실 알고 보면 이 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을 중에 르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받침이 없다는 걸 말하죠. 여러 가지 힌트가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14번 10년 전에 아버지는 어디에 근로자로 근무하셨다. 어디인가요? 네, 중동이죠. 네, 이거는 영어에서 왔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미들 이스트에서 중동이 나왔다는 것도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만일을 대비하여 비상약을 챙깁시다. 만일이 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는 일본어에서도 쓰고 중국어에서도 씁니다. 물론 중국어 한자는 이렇게 좀 일본어도 그렇지만 약자나 간체자를 쓰고 있지만 16번 어제 저녁 어디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느 지방인가요? 삼남 지역이죠. 삼남 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삼남 지역이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걸로 조선시대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이게 남쪽에 있는 3곳의 지방인데 보통은 네, 충청, 전라, 경상, 남북도를 모두 칭했다고 합니다.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이렇게 해서 삼남지방이라고 한다는 것. 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네. 충청, 전라, 경상 뭐 이런 것들 그 보통 팔도라고 얘기하죠.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 계속하죠. 지금 말하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아니면 뭐 적당한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이 컨텐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기출문제를 풀고 공유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전자펜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동수도 어느덧 건장한 무엇이 되었네요. 무엇인가요? 풀을 청자에 해년자죠. 청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누나는 집에 도움 없이 무엇으로? 네, 자력. 이게 코 비자에서 왔다는 것이 재밌죠. 스스로 자자가. 19번 우리 식당은 음식값을 선금입니다. 선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 식당도 뭐 있죠. 네, 선금, 뭐 선불 다 먼저 선자가 들어간다는 것. 20번 이 가게는 무엇보다 주말에 손님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한자를 몰라도 유추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평일입니다. 네, 그렇죠? 이 평이라는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양 쪽에서 온 개념이죠. 네, 주말 같은 경우는 뭐에서 왔나요? 뭐 주말 이렇게 뭐 그렇죠? 쓰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중국에서는 그냥 주로 주자로 쓰기도 하고 주말은 위크엔드에서 왔죠. 그대로 온 거죠. 평일은요? 네, weekday에서 왔습니다. 자, weekday에서 평일이 왔죠. 평일이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는데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평일이 되었죠. 예전 세대들은 알고 요즘 세대들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도 설명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네, 종로 어딘가요? 에 던진 슛이 종료죠. 네, 종료 어디에 던진 슛이 그대로 골인되었습니다. 골인은 뭐 네, 영어고 종료 무엇인가요? 직전 바로 전 고들 직자를 씁니다. 백두산 천지는 폭발로 생긴 화구호입니다. 호수인 것 같아요. 호수 호자를 쓰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무슨 폭발이요? 화산 이렇게 됐죠.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23번부터 42번은 다음 한자에 훈과 음을 쓰세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문어에서 정한 훈과 음을 그대로 써야지 정답이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거나 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시험에서 득점을 하고 싶다면 정확히 이 훈과 음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쓸까요? 어미 모자입니다. 얘는요 왼 좌자죠. 네. 얘는 오른 우자입니다. 오른 우. 네. 오른 우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른 우자는 얘부터 써야 돼요. 이렇게 획순이. 물론 이거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썼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한자 쓰기 방식이라든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른 우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먼저 쓰는 걸로. 아마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한자를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이거 먼저 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왼 좌자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오른 우자는 얘부터 써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이건 그 펼칠 포, 배 포자도 이렇게 얘부터 써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기왕 한자를 하는 거 제대로 된 획순을 아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른 우자, 그다음에 집 가자 이런 거는 보면 이제 그 8급에 나온 한자들도 절반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오자죠. 그다음에 얘가 좀 뭐 매일 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양매로 해야 되는 게 조금 매양 이런 거는 이게 우리말인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기록할 기자. 사실은 기록하다는 것도 그렇죠? 한자인데 적을 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적을 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보니까 기록할 기가 맞네요. 네, 저도 헷갈릴 정도로 이게 왜 기록하다라는 한자를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을 기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적다는 것은 우리 순 우리말이고 기록하다는 것은 오히려 록자 보면 한자인데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잠깐 지울까요? 지저분하네요. 얘는 뭔가요? 네, 집실자죠. 네, 그냥 올라가는 게 낫겠네요. 네, 올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필기가 따라오는군요. 자, 집실자 했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는 강자죠. 네, 이것도 웃깁니다. 강을 뜻하는 강. 네,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네, 얘는 서역 서자입니다. 어문회는 맞춤법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면 오답으로 처리할 겁니다. 흰 백자죠. 예전에는 이거를 관형격으로 안 하고 희다 백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어문회는 어쨌든 이렇게 관형격으로 니은 받침을 쓰는 것으로 통일을 한 모양입니다. 얘는 장인 공자죠. 네, 여섯 육. 네, 사내남. 남자 남자로 해도 되는데 남자가 또 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내라는 순우리말을 채택을 한 것 같아요. 훈으로. 마디촌. 글자 같은 경우는 이제 8급 단어도 많이 나오네요. 글자도. 북녘북. 네. 여기는 기역 받침, 여기는 키읔 받침이라는 것도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일로 쓰기. 흑, 토. 발음이 어렵죠. 원래 흙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담입니다만 흙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국립국어연구원이나 뭐 어문회 같은 데서는 잘못 읽었다고 할 거예요. 흙을이 아니라 흙을. 그쵸? 흙이가 아니라 흙이 라고 발음을 해야 되죠. 우리말도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네. 얘는 수레 라는 뜻은 똑같고 차가 있고 거가 있습니다. 아마 둘 다 써거나 하나만 써도 맞게 할 거예요. 그죠? 이 거라고 할 때는 뭐 거의 많지 않은데 거마. 차마라고 해도 저는 맞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중국에는 따로 발음 차이가 없거든요. 대신 거마비 할 때 거마 아니면 자전거 이런 거 할 때 술에 걸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훈과 음에 맞는 한자를 보기에서 골라 번호로 쓰세요. 우리는 그냥 쓰기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윗상. 네. 이렇게. 나라, 국. 제대로 획순에 맞게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대답, 답. 이게 또 7급, 준 7급의 한자로 나왔군요. 말씀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7. 약간 위로 이렇게 삐치고,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위로, 그다음 여기서 약간 삐치는 걸로 하면 조금 더 붓글씨에 가깝다고 할까요? 네, 뭐 이것도 귀엽긴 합니다만 10. 네. 성성이라는 거는 백성 할 때 성자입니다. 옛날 백성성이라고도 했는데 성씨라고도 했고 그죠? 네. 김씨니 이씨니 할 때 그 성씨입니다. 다른 성씨한테 미안해요. 가르칠 교자. 네. 우리는 이렇게 쓰죠. 약간 위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대신 이거는 이제 약자나 간지자로 쓰면 위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게 약자예요. 간지자도 되고. 아홉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필수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먼저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먼저가 아니라 그렇죠? 대신 힘역자는 이렇게 쓰죠. 힘역자 이렇게. 힘역자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쓰는데 9구는 얘부터 쓰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좀 귀찮죠? 네. 맛, 형. 마지도 되고 형도 된다. 큰 가장 윗사람을 말하죠. 형제 중에. 그래서 형자는 맛형자는 이렇게 된다. 이것도 하나만 하지 그냥. 그죠? 맛형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형이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형제 할 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문제 남았나요? 다음 한자의 상대 또는 반대되는 한자, 상대 혹은 반대어를 말하네요. 네. 어떤 글자가 있나 볼까요? 안내, 물수, 아래하, 손수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발족자죠? 반대는 아니고 상대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손수가 정답이 됩니다. 수족이라고 하죠. 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진짜 손과 발의 경우도 있고 손발처럼 이렇게 옆에 가까이 두고 부리는 사람도 수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외가 되겠네요. 국내외 말 때. 네. 이거는 보통 이렇게 안내자는 들입자를 안에 쓰는 게 정석이에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약간 돼 있죠. 이게 바로 들입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씁니까?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이렇게 그냥 사람 인자로 씁니다. 왜죠? 이게 더 어려워요, 쓰기가. 사람 인자는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데 드립자는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 8팔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아직도 얘를 엄청나게 고집하죠. 그럼 이렇게 쓰면 틀리느냐? 아니죠. 대세가 이제 이쪽으로 가버렸는데 우리가 너무 또 고집을 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약에 제대로 안내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다음 뜻에 맞는 한자어를 보기에 찾아 번호로 쓰세요. 네. 낮 12시 4번이네요. 그렇죠? 뭐죠? 정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익히지 않고 날로 먹음. 네. 날 생자에 먹을 식자. 고기도 그렇고 얘는 특히 그 채소나 야채 같은 경우도 생식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면 나머지 뭐 있냐? 이건 생물이죠. 얘가 뭔가요? 자정이 뭔가요? 자정. 네. 자정이란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밤 12시입니다. 영어로는 midnight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자정과 정오를 합치면 자오가 되네요. 무슨 뜻인가요? 자오는 자정과 정오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구과학 시간에 보면 자오선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도 쓰이긴 합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걸 딱 보아하니 얘는 획순을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네요.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우제자죠. 광고가 나왔네요. 광고를 닫고 네. 자, 귀찮습니다. 광고는. 자, 아우제자 볼게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아우제자가 은근히 쓰기가 어려운 글자입니다. 볼까요? 하나, 약간 둘, 셋, 넷, 잘 따라오고 있죠? 다섯, 해서 약간 짧게, 여섯, 길게, 일곱. 방금 여섯이었죠? 6.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좀 길게. 임금왕자. 쉽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이죠. 셋. 네. 하나, 둘, 셋, 넷. 네. 이거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보면 학생들을 이렇게도 많이 써요. 뭐 이상하게 많이 쓰는데 일단은 가로 획을 최대한 하고 얘는 마지막에 되니까 세로 획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7급으로 넘어오니까 8급보다는 훨씬 수준이 갑자기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좀 낮은 급수에 속하지만 그래서 7급 2는 50자, 7급 50자 해서 7급은 100자의 배정한 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급보다 훨씬 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 자, 오늘 7급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네, 여기까지 86회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87회 7급 2를 볼 것 같은데, 네, 그때 또 인사를 드리죠. 수고 많으셨습니다.